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2과목 직업 심리학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많은 심리학자가 나오는데 중요 포인트 위주로 구분을 좀 잘 시켜줄 줄 알면 되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특성 요인입니다. 1절 특성 요인 이론.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화 시간에 특성 요인 이론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그렇죠.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상담자 중심이다. 기억나죠? 그죠? 그때 특성은 개인의 특성, 요인은 직업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배웠다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보시면, 여러분 먼저 파슨스의 기여다. 뭐라고요? 파슨스의 기여다. 파슨스 기억나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배웠기 때문에 파슨스의 3요인 기억납니까? 파슨스 3요인. 첫 번째 개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연결, 합리적인 매칭. 요 3요소 요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이해는 개인 분석이고 1단계 첫 번째 1단계 개인에 대한 이해는 개인 분석. 2단계 직업에 대한 이해는 두 번째죠? 요거는 뭡니까? 직업 분석이고요. 3단계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연결 또는 매칭이라고 하죠. 이것이 뭐냐? 책 보겠습니다. 파슨스는 직업지도 운동의 선구자로서 노동자들이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 요겁니다. 뭐라고요? 능력과 흥미 요겁니다. 능력과 흥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흥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직업 오래 못합니다. 흥미는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흥미도 필요합니다. 능력과 흥미에 맞는 여기에 맞는 뭐라고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거 줄거세요. 교육과 사회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누가? 파슨스가. 두 번째, 파슨스 이론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윌리엄슨. 그 외에 또 있겠죠? 자, 1번 개인차 심리학 뭡니까? 개개인마다 다 특성이 다 다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에 맞는 직업을 연결해야 한다. 그 말이죠. 상담을 통해서. 개인차 심리학의 성장은 과학적 측정을 통한 특성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파슨스의 모델을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발전시켰다. 두 번째, 달리는 특성 요인 이론과 유사한 용어인 미네소타 견해를 개발하였으며 누가 했다고요? 달리가 뭐를요? 미네소타 견해를 개발하였으며 미네소타 그룹의 한 학자인 누가? 윌리엄슨. 배웠잖아요.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파슨스의 이론 개성.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이론의 옹호자가 되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패터슨도 특성 요인입니다. 물론 내담자 중심일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패터슨은 분명히 상담원 시간에 배웠듯이 특성 요인 쪽 사람입니다. 패터슨은 진로 상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를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특성 요인할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했다. 왜? 이 파트에서 간혹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두 번째 파슨스의 이론을 개성해서 자 누가 세 명만 달리가 있고 또 윌리엄슨 또 패터슨 이런 자들이 등등 있다. 그래서 바로 특성 요인은 상담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개발해서 심리검사를 하는 쪽이 바로 상담자 중심이다.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연결시키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두 번째.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뭐 제목은 다양하게 붙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책은 보니까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을 무슨 뭐 인성 이론 이렇게 해요. 인성이 뭐죠? 품성,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죠. 뭐 인성 이론. 또 뭐 홀랜드의 흥미 유형. 6가지가 흥미니까요. 흥미는 곧 성격과 같은 명령으로 봅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개요 파트를 잠깐 보시면 쭉 나와 있지만 이렇게 육각형 모형으로 딱 해놨어요. 홀랜드는요,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는데 현실형이다. 현실형, 현, 탐구형, 탐, 예술형, 예, 사회형, 사, 진취형, 진, 관습형, 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우리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따서 우리는 얘를 R, I, A, S, E, C. 그래서 현, 탐, 예, 사, 진, 관. R, I, A, S, E, C. 그래서 R, I, A, S, E, C를 줄여가지고는 리아세크. 그죠? RIASEC를 붙여서 리아세크라고 그냥 실무에서 얘기합니다. 일단 그 내용은 개요 파트 보시면 쌍글 1번에 이렇게 좀 현탐내 사진관 현실형은 리얼리스틱에 알전한 것이고요. 탐구형은 인베스티게이티브 요건데 그냥 읽지 않을게요. 영어의 앞자를 따가지고 그냥 RIASET라고 했다. 이게 바로 리아세크이다. 쌍글 2번 방금 말한 홀랜드의 직업 선택으로는 줄 거세요.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 그러니까 앞에 있는 특성 요인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줄 거예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징과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좀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 특성 요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4가지 주요 과정.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크게 우리가 이제 홀랜드의 자 이렇게 보세요. 홀랜드의 흥미론 6가지 흥미 현실형다운 흥미. 근데 흥미는 곧 뭘로 본다고요? 성격. 흥미는 곧 그러니까 흥미이론하고 성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흥미는 곧 그 사람의 흥미는 곧 성격이다. 이것이 직업 환경과 얼마나 맞느냐. 다시 말하면 만약에 현실형이다. 현실형에는 대표적인 직업인이 많이 있지만은, 뭐, 기술자다. 얘는 뭐, 기술자가 있다. 기술자가 있다. 탐구에 뭐가 있을까요?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 그죠? 과학자. 등. 과학자 등 할게요. 예술형은 뭐가 있을까요? 예술형. 뭐, 화가. 그죠? 뭐, 성악가. 음악가. 많잖아요. 예술가. 뭐, 한마디로 예술가. 예술형이니까 예술가. 이런 뭐, 미술가. 음악가 많죠. 사회형. 어떻게 있을까요? 사회형.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같은, 그죠? 직업 상담사. 뭐, 사회복지사. 많죠. 그죠? 그런 거. 진취형은 나를 따르라. 기업인, 기업가, 정치가, 뭐, 기업가. 등등. 기업가. 뭐, 정치인도 있고요. 관습형. 똑같은 시간 출퇴근 칼같이 합니다. 공무원들, 뭐 사무직들, 그죠? 사무직, 공무원, 뭐, 많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앉아서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대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지. 그죠?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 쭉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관습형이다. 쉽게 말하면 뭐, 은행 직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사서, 격리사원. 많죠, 그죠? 뭐, 하나 써가요? 사서. 뭐, 격리사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요. 자, 이런데, 만약에, 기술자는 몰라요. 현재 심리검사, 홀랜드의 흥미 검사를 해보니까, 흥미, 이꼬르 성격 검사 해보니까, 현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력이 있는 성격 유형자는 직업을 기술자 등등의 직업 환경 있는 기술자 등등을 선택하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격 유형이 6가지
여섯 가지 직업 환경에 있는 것들로 가더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그런 기술자 등의 직업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검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현실형에 있더라. 그러니까 가는 거, 오는 거, A에서 B, B에서 A, 이것이 여러분들 거기 책 보시면 네 가지 주요 과정에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고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1번 대부분 사람들은 여섯 가지 성격 유형, 방금 흥미, 성격 유형, 현탐예, 사진관, RIA, SEC 여섯 개 중 하나로 일단은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환경에도 직업 환경에도 여섯 가지 유형이 있고 각 환경 유형에는 그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세부적 내용들이 이제 대강 또 나옵니다. 디피제감 나와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성격 유형도 있고 여섯 가지 직업 환경 유형도 있고 현재 일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예, 바로 성격 유형에 일치한 그 직업 환경은 직업 환경입니다. 환경 유형, 즉 직업 환경 유형에는 그 현탐예 하진관에서 검사했던 그 여섯 가지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더라라고 일단은 가정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한다. 환경 뭐라고요? 직업.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내가 나름대로 내 잠재력을 그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직업을 찾는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찾는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자는 현실적인 환경 유형, 현실적인 직업 환경 유형을 찾으려고 하고 사회적인 성격, 사회적인 흥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환경, 그런 직업 환경 유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겁니다. 전제한다. 요걸 밑바닥에 깔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요겁니다. 개인의 행동은, 개개인마다의 행동은 뭐라고요?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 성격은 방금, 성격, 환경 두 가지예요. 성격은 흥미, 개인의 성격. 쌍갈 1번, 가정 1번의 여섯 가지 성격 유형의 성격하고 쌍갈 1번의 환경, 직업 환경이죠. 성격은 개인의 성격, 환경은 직업 환경.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 성격과 환경의 왔다 갔다. A에서 B, B에서 A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네 가지 가정 자체도 물어본다는 것.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 자, 3번. 홀랜드의 여섯 가지 성격 유형. 3번이 성격 유형이라면, 아까 방금 네 가지 기본 가정에서의 쌍갈 1번이라면, 4번은 바로 홀랜드의 여섯 가지 직업 환경 유형입니다. 세부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형은 뭐라고요? 현실형은 다른 말로 실제형. 다른 말로 뭐라고요? 현실형은 실제형입니다. 질서 정연하고 기계에 등용하는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하지만 대신에 반대. 현실형의 반대는 뭡니까? 정반대. 내가 만약에 현실형이다. 그럼 현실형에 가까운 간섭형, 탐구형, 가까이 있을수록 성격 유형이 비슷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맨 끝에 있는 건 반대. 얘가 100점이면 얘는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형인 사람들은 사회형을 싫어해요. 홀랜드 이론에 의하면. 자, 현실형은 기술자예요. 뭡니까? 질서정연합니다. 기계 등 만드는 걸 좋아해요. 혼자서 기계 만지고 조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신에 반대는 뭡니까? 사람 만나는 대인관계 싫어해요. 이게 뭡니까? 상담사 등등의 직업은 싫어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요? 맨 끝에 가로 안에 바로 실제적이다. 그래서 현실형은 실제형이죠? 다른 말 하면은 바로 실제적이다. 굉장히 실용적이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탐구형. 탐구형은 반대로 여기 진취형과 반대죠. 진취형 싫어합니다. 탐구는 과학자, 연구하는 사람들,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하지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는 건 2차가 하는 것이고 이해만 하면 돼요.
보니까 탐구하는 거, 연구하는 겁니다. 에디슨이 탐구하듯이. 이것도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앉아가지고 뭐 비크 흔들어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다. 왜? 반대, 진취형의 리더십이라면 반대는 반대.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 뭐라고요? 과학자 등이다. 현실형이 기술자 등이라면 뭐요? 과학자 등등등 있다. 세부적 내용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돼요. 바로 다른 말로 우리는 과학적이다 또는 추상적이다 이런 말 씁니다. 예술형은 음악가, 미술가, 예술가죠. 그죠? 뭐 많잖아요. 연극하는 사람들, 영화인, 예능인들 많죠?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비수능적이지만 항상 사회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지 않는다. 왜? 독창적이니까. 그림도 창조적. 남들과 똑같이 한다. 뭔가 달라요. 예술가는 뭔가 남들과 달라. 그래서 거기 돌아가는 그 상황에 결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독창적이고 창조하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비수능적이지만 대신에 짜여진 틀에 박혀 사는 규범적 능력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반대에 9시 출근, 6시 퇴근 별로 안 좋아해요. 음악가, 미술가, 뭐, 출퇴근 없잖아요. 오히려 뭐, 음악한 사람들은 밤에 하고, 낮에는 자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틀에 박힌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틀에 박혀서 좋아하는 건 관습형이다. 반대가. 그래서, 음악가 등등이 있다. 예술가죠. 독창적이다. 독립적.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회형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상담사, 사회형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 만나지 않고서는 그 상담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지만 대신에 반대. 기계 만지는 기계적 능력은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상담사, 사회복지사 많죠.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적이다. 양육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진취형이다. 설득형이다. 기업인, 정치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설득형이다.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하자면 내 맘대로 날 따라 정치가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 조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대신에 반대인은 과학자 등등의 탐구형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정치가 등이 있다. 한마디로 설득적이다, 활동적이다, 사교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가로 안에 중요합니다. 관습형이다. 아까 사서, 격리사원, 공무원들 많죠. 체계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반대인은 반대. 예술가죠. 틀에 박힌 걸 좋아하지만 틀에 박혀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죠? 예술가적 성격을 가진 예술형. 예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사서, 격리사원, 공무원 등등이 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한마디로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해놨으니까 요게 정리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요걸 좀 확장시켜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라고 노는 겁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고 안에 내용도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홀랜드 이론을 하면서 우리가 4가지 주요 가정 중에서 아까 첫 번째 가로 1번에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 쌍가로 2번 뭡니까? 사람들은 또 6가지 직업 환경 유형이 있다. 직업 환경 유형에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6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 사람과 매칭이 돼 있다라 그 말이죠. 그러면 4번 홀랜드의 6가지 직업 환경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죠? 현실형에 속해 있는 환경, 실제형 똑같습니다. 현탐례, 사진관 똑같아요. 그 직업들은 보시면 현실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 보니까 겉에 보니까 조사연구원, 농부, 소방수, 파일럿, 경찰관, 목수 등등등등의 그때 트럭 운전사 이런 것들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 그죠? 예.
주로 직업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탐구형은 어떤 거냐? 중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기 과학도 있지만 특히 무슨 뭐 심리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자공학자 등등 뭐 읽어주시고요. 예술형은 볼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무용가, 편집자, 뭐 바로 밑에 무슨 배우, 방송인 등등, 뭐 작곡가, 연주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형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많이 접하는 직업들이 있죠. 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학교, 상담소 등등 여러 가지 읽어주시고요. 진취형이다. 설득형은 뭡니까? 한마디로 기업인, 정치인을 머리에 떠오르면 되겠죠? 정치가, 사업가, 뭐 기업 경영인 이런 사람들. 관습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격리사원, 사서, 뭐 사무원, 은행원 직원들 많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6가지 현탐례 하진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 직업들도 충분히 연결해서 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각각 6가지 성격 유형과 직업 환경 유형을 섞어가지고 틀린 것 만든 것 이렇게 냅니다. 문제집에 문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풀어야지 다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현탐례, 사진간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홀란드의 5가지 주요 개념입니다. 현탐례, 사진간인데 책 잘 나와 있죠. 이건 뭐냐? 5가지. 첫 번째 일관성, 차별성. 너랑 나랑 차별적이야. 차별성은 다른 말로 변별력이죠. 변별성이고요. 정체성, 일치성, 계측성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일관성은 뭐냐? 일관성은 뭐냐? 첫 두 문자 현탐례, 사진간 또는 RIASEC 요겁니다. 그러니까 1번 일관성이란 개인의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환경, 직업 환경 유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요겁니다. 첫 두 문자가 현탐례, 사진간 또는 RIASEC가 육각형에 인접할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겠죠, 그죠?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현실형이다. 그러면 현실형은요, 이렇게 C나 I 가까이 있을수록 비슷하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사회형이다. 저 같은 경우는요, SEA입니다. 사회형인 사람은 이게 가장 높지만은 그 다음이 진취형이 들어있고 예술형이 있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하고 거리가 멀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랑 비슷하다. 공통점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3개 하지 않고 2개 하겠습니다. 만약에 SA는 그죠? SA는 그죠? 여기 이렇게 SA는 SI보다 이렇게 한다면은 SA는 SI보다 더 공통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은 SA는 SI에 비해 일관성이 높다.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일관성이 있다. SA는 SI보다 일관성이 높다. 일관성이 있다. 여기입니다. 6번. 자, 1번에 2번. 6개 유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예를 들면 RI는 RA보다 요거죠. RI는 옆에 있죠? RI는 RA보다 그 얘기죠.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차별성은 반대. 너랑 나는 반대. 그러니까 R의 반대는 S고 A의 반대는 C고 I의 반대는 E입니다. E. 차별성이니까 반별. 극과 극이죠. 1번. 한 개의 유형에는 흥미가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포인트. 만약에 내가 사회형이면은 사회형에 만약에 흥미검사 점수가 제일 높다면 반대쪽에 있는 현실형은 제일 낮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너랑 나랑 차별성이다. 또는 변별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형에 흥미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유형에는 흥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중 반대에 있는 현실형의 흥미가 가장 낮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뭐냐? 개인과 환경. 개인은 아까 말한 개인의 성격이고요. 환경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 즉 직업의 조직화를 보충해주는 요인이 정체성이라 하는데 이것이 크게 개인적 측면하고 환경적 측면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은 개인이니까 개인 목표,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개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체성은. 그 다음에 환경적 측면은 뭐냐? 내가 직업이니까 직장 들어가서 조직의 목표. 그죠? 개인은 내 개인의 목표. 이거는 우리 조직의 목표 또는 일, 보상의 통합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일치성은 뭐냐? 내가 원하는, 내 성격과 원하는 직업을 찾았다면 그게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개인의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즉 직업 환경 유형 간의 일치의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까움은, 즉 일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개인의 성격 유형과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말이고 일치성이 낮다면은 그렇지 않다. 반대라는 얘기죠. 2번 보세요. 중간에 봐요. 사람은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슷한 환경 유형에서 일할 때 일치성이 높아지면 그렇죠. 중요한 보상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계측성은 뭐냐? 계측성은 1번 유형들 간의 거리는 그 사이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사회형이다. 대각선을 쭉 거보니까 대각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나하고 거리가 멀고 대각선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나하고 흥미가 공통점이 맞는 것들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유형들 간의 거리는, 대각선의 거리는 그 사이에 대각선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대각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나와 맞지 않고 대각선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나와 맞는다. 이렇게 좀 바꿔서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한 현탐례, 사진관 요거 하고요.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 일치성, 개취성은 또 2차 시험 볼 때 또 쓰고 설명하라 나옵니다. 그때 가서는 또 쓸 수 있을 만큼 또 설명할 테니까요. 지금은 1차에 맞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면서 정리하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6번째, 홀랜드 인성이론의 적용 신뢰. 한마디로 홀랜드 검사할 때 사용되는 검사 도구입니다. 즉 흥미 유형 검사. 그 성격을 알아보는 흥미 유형 검사. 흥미 이꼴 성격이니까요. 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VPI인데 이거는 S형과 L형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여기 심리학 시간에서도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직업 정보론 시간에 또 언급할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딱 3번. 지금 한 번, 또 뒤에 가서 한 번, 정보론 시간 한 번, 딱 3번 언급하는데, 지금 설명하고, 나중에 또 설명하고 들으면 금방 알겠죠, 그죠? S형은 short, 짧다. 그래서 S고요. L형은 길다 해서 L형입니다. 그러니까 짧으니까, S형은 짧으니까, 흥미검사 하나밖에 못합니다. 흥미검사. 다시 흥미, 즉, 홀랜드의 흥미검사니까요. L형은 뭐냐? L, 기니까 3가지 검사합니다. 바로 방금 말한, 흥미검사고요. 성격검사. 성격의, 5요인, 빅 5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서 검사. 아시겠죠?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서 검사. 왜?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L형은 3가지가 있고요. S형은 흥미 있다. 그래서 S형과 L형의 공통점은 뭐냐? 흥미 유형.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관련된 이론적이고 용어적인 내용들은 또 차차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이 홀랜드 흥미 유형 검사할 때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라고요? 자, 쌍가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는 객관식에서 물어봅니다. 1차에서 물어봐요. 바로 직업 탐색 검사인데 특히 1번 동그라미 하세요. 홀랜드는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스트레스 사정없이 동그라미 하세요. 스트레스 이거. 스트레스 받는 내담자들에게 사용하기에 직업 탐색 검사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를 위해 개발한 게 뭐냐? 정답. 직업 탐색 검사.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자. 우리는요, 1차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1차를 붙고
난 다음 2차 시험 보고 싶으면 1차를 붙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차는 일단 합격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2차는 또 그때 가서 또 쓰게끔 제가 또 강의합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세 번째, 자기 방향 탐색. 다른 말로 영어 번역에도 보니까 약간씩 달라요. 자기 방향 탐색은 다른 말로 자기 탐색 검사, 자가 흥미 탐색 검사 이렇게 부르고요. 자기 직업 상황은 다른 말로 개인 직업 상황 검사 또는 진로 정체성 검사.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직업 상황은요, 진로 정체성 검사라는 것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경력 의사결정 검사 5가지가 있는데, 5가지에 대한 뭐 쓰고 이런 것들은 2차적 문제니까 내비두고요. 아까 말한 그 두 번째 있죠. 쌍가리 2번에 스트레스 하면은 뭐라고요? 직업 탐색 검사다. 요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은데 내가 하지만 기본적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다 일일이 판서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 포인트만 적어놓고 그냥 말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데이비스와 롭퀴스트. 써봐. 롭퀴스트의 유일하게 직업 선택이 아니고 선택한 직업 선택 이후에 직장 들어가서 그만두지 않고 좀 오래 버텨봐, 적응해봐 하는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직업 적응 이론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요겁니다. 직업 적응 이론. 누구라고요? 데이비스하고 롭퀴스트. 영어로 보시면은 거기 다비스인데요. 물론 다비스 맞는 말인데 우리가 롭퀴스트가 영어적 표현이다 보니까 다비스를 영어적 표현으로 뭐라고요? 데이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 그죠? 성경에 다윗이 뭡니까? 영어로 데이빗, 다윗, 데이빗, 다비스, 데이비스 이렇게 해서 영어적 표현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어떤 책에는 다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하지만 이렇게 데이비스라고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거의 79명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많이 부르는 그런 용어로 썼다는 것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여튼 간에 직업 적응 이론 하여튼 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데이비스하고 뭐라고요? 롭퀴스트다. 그래서 1번 직업 적응 이론 네모하세요. 한번 네모. 제목이지만 해보세요. 직업 적응 이론은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스와 롭퀴스트가 예를 들어 그쪽의 교수구나. 그죠? 1950년대 후반부터 소용해온 직업 적응 프로젝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오래됐잖아요. 1950년대면 지금부터 거의 60년 넘었잖아요. 그죠? 7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가 1이 있었고 또 발달돼가지고 2가 있었고 지금은 뭐요? 3. 이게 변천사 발전됐기 때문에 그냥 부른 겁니다. 첫 번째는 1권, 그죠? 1. 그 다음에는 2, 1탄. 그 다음에 2탄. 지금은 3탄. 그래서 우리가 미네소타, 바로 미네소타. 직업 분류체계 뭐라고요? 3탄이다. 3이다. 그래서 요 자체도 물어보면 되고요. 요걸 딱 물어보고 누구냐? 데이비스하고 롭퀴스트. 반대로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등등등 발전한 등등등등 그건 뭐냐? 요겁니다. 미네소타 직업 분류체계 3탄 3 아시겠죠? 이것과 관련하여 발전한 이론이다. 그렇죠? 자, 2번과 3번 읽으시고, 자, 이거 뭐냐? 3번. 4번. 4번 보세요. 자, 이 이론, 즉, 직업 적응 이론은, 4번. 이 이론을, 요겁니다. 개인 환경 조화 상담.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이거는 개인과 무엇과 직업, 개인과 환경. 환경은 직업이 그죠? 개인과 환경. 요겁니다. 개인과 환경. 개인과 환경 조화 상담이라稱하였다.
이게 뭐냐? 밑에 요겁니다. 바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게 뭐라고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뭐라고요? 바로 데이비스하고 롭키스 얘기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홀랜드 이런 아까 가정 1번, 2번, 3번, 4번 가정 할 때요. 산다로 4번 뭐 썼죠? 성격과 환경. 그렇죠? 여기. 얘는요. 잘 보세요. 얘는 뭐냐고요? 아까 네 가지 아까 가정에 보면은요. 가정에 쌍가루 1, 2, 3, 4 여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내가 분명히 있죠. 걔는 성격과 환경. 기억납니까? 개인의 성격. 곧 흥미죠. 성격과 환경 간. 그죠?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홀랜드입니다. 주의하세요. 틀리면 안 돼요. 성격과 환경 간은 홀랜드 이론에 나오는 것이고, 얘는 뭐요? 개인과 환경은 뭐요? 데이비스와 롭키스에 나온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틀리기 십상입니다. 여기에 요걸 딱 집어넣던가, 아니면 여기에다 요걸 딱 집어넣으면은 비슷하거든요. 그거를 좀, 한 번 더,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다시 한번 쌍가로 5번에서 강조했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뭐라고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한다. 끝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직업 적응입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직업 적응인데, 쓰고 설명은 또 2차 가서 하기를 하고요. 1차에 맞게끔 하게 되면 아주 간략합니다. 직업 성격적 측면이 있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직업 성격적 측면이 있고, 적응 방식, 직업 똑같은 거니까요.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성격적 측면이 있고 뭐라고요? 적응 방식적 측면이 있다. 먼저 직업 성격적 측면 아닌 것 하면은 먼저 2번에 있겠죠. 그죠? 일단은 구분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각각 용어입니다. 먼저 직업 성격적 측면, 이거는 앞자다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민력, 리지. 방법이 없습니다. 민력, 리지. 다 같이 시작. 민력, 리지. 따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민력, 리지. 민력, 리지. 융근, 적반. 얘는. 융근, 적반. 다 같이 시작. 융근, 적반. 자, 성격적 민력, 리지. 한 번 더 시작. 민력, 리지. 적응 방식적 융근, 적반. 한 번 더 시작. 융근, 적반. 그러면 구분시켜줬죠? 요거 방금 말한 것처럼 민력, 리지, 융근, 적반. 그냥 5번, 10번만 큰 소리로 하다 보면 분명히 쉽게 정리가 돼요. 내용. 민첩성은 뭐냐? 사람 민첩해야 돼. 빠릿빠릿해야 돼. 그죠? 과제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 즉, 개인의 반응 속도를 의미하고 어떻게 요겁니다. 줄 것에 정확성보다는 속도. 민첩한 속도.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고요. 역량, 개인의 역량입니다. 나의 역량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의 평균 활동 수준입니다. 줄 거예요. 또 있습니다. 즉, 에너지.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역량. 나의 역량을, 너의 역량을 다 발휘해봐라. A의 역량은 이만큼이고 B는 이만큼이야.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리듬,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다. 다양성, 사정없이 동그라미. 이렇게 내용으로 볼 때 정답은 무조건 3번입니다. 왜? 틀린 거 하잖아. 활동에 대한 다양성인데 단일성,
뭐라고요? 다양성을 단일성으로 바꿔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다양성. 지구력. 개인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요겁니다.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다양한. 3번 리듬, 다양성, 지구력은 다양한. 아시겠죠? 이렇게 좀 가볍게 봐주시고요. 직업 적응 방식적은요, 융통성이다. 너는 이게 융통성이 없냐. 좋아. 요겁니다. 개인이 작업 환경과 그러니까 직업에서 일하는 작업 환경과 내 개인적 환경 간에 뭔가 맞지 않는 부조화를 참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융통성.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에 맞지 않는, 조화롭지 않은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가 뭐라고요? 융통성이다. 그거 참지 못하고, 뭐, 이렇게 고지고대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뭐죠? 융통성이 없다 그러죠. 끈기. 저 사람은 아주 끈기가 대단해. 끝에.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정도고요. 적극적이야. 적극적, 뭔가 하려고 해요.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정도. 뭔가 안 맞아도 이제 맞춰보자. 조화롭게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반응성. 뭔가 일어난 일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특히 뒤에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다. 이 작업 환경이 나한테 맞든 안 맞든 때는 어떤 형태든, 그죠? 반응하는 정도가 뭐라고요? 반응성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민역리지, 융근적반. 그런 내용은 방금 설명한 대로 그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거기 검사 도구를 보니까요. 아무래면 미네소타 대학 교수니까 앞에 미네소타가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을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MJDQ. MJDQ는 M자를 빼고 그냥 JDQ라고 합니다. M자가 없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MJDQ 또는 M 빼고 약자로 JDQ. 그 다음에 미네소타 만족도 질문지가 이쪽이죠. 요거는 바로 MSQ라고 하고요. 영어를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만족성 척도 또는 미네소타 충족 질문지 MSS인데 이것이 한글로 내면 다 맞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내더라고 시험에. 자, MIQ, MJDQ 또는 JDQ, 그 다음에 MSQ, MSS 이렇게 한글로지만 영어까지도 우리가 좀 해주시되 읽어보시면 돼요.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 네 번째요. 직업 적응 이론에 6가지 직업 가치가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이렇게 써라 하면 나오기도 해요. 가치가 뭐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심 또는 이타주의, 안전성 또는 안전성 또는 자율성 또는 자발성인데 방금 말한 6가지를 한번 써라라는 건 2차이기 때문에 1차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데 복습할 때 한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죠? 검사 도구 있죠? 요거는 분명히 나오니까 정리하세요. 한 번 할게요. 그러면 MIQ, MJDQ 또는 JDQ, 그 다음에 MSQ, 마지막으로 MSS 이렇게 있다는 것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까지 좀 정리하면은 여기 직업 적응 요 파트에서는요 무조건 다 맞춥니다. 요거 외에 아직까지 벗어나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